네, 키워드 탑5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해운 산업 확전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부활절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또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중국산 선박 그리고 중국의 해운 표를 달고 있는 그런 선박들은 앞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내게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 바이든 시절부터 조선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엔 트럼프 정부가 급진적으로 중국 선박의 수수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만든 선박과 그리고 해운사가 중국일 경우 정박 수수료와 무게 톤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통당 $50. 예. 그러게요. 이게 근데 단계적 인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네. 뭐 계속 그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톤에 대해서 무게에 따라서 지금은 뭐 조금 $50에서 이제 확진적으로 급하게 수수료를 부과를 할 경우 부과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LNG선이나 또 벌크선에 또 따라서 또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이거 내용이 생각보다. 근데 사실 또 트럼프가 지금 또 발표를 했지만 또 아직까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확정이 됐을지가 지금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뭐 중국 상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 표명을 하고 있고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라고 중국 상무부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세계해운위원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해운 산업이 흔히 얘기하는 다 운송 지수이기 때문에 그게 보통 경기를 선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수거든요. 예. 많이 빠지는 거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 경기가 둔화되는 건 거의 불보듯 뻔한 건데 조금 더 어려워지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근데 머리 아프네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예. 되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예,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조선 산업에 도움이 그렇죠. 필요하다 예, 이런 예. 얘기도 있었었고. 근데 이거 발표됐다고 해서 시장에 막 영향이 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영향이 작지는 않네요. 이거는 금방 결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사만 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동량이 줄게 되면 예. 아마 즉각적인 주가 하락할걸요? 좀 있으면? 그러네요. 이건 좀 더 멀리 보시면 좋은데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초에 혹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항공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항공주? 올해 초에. 올해 초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지금 하는데. 뭐 경험수비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트럼프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모든 걸 빠뜨리는 분인데 심지어 해운 산업까지 빠뜨리고 있고 네. 운송이 안 좋아져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거의 경기 둔화 가는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2024년 기준 미국 수입 물동량 20%가 중국산 선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 조선에 대한 발주를 또 축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조선에 또 반사 이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보복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상 반대의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경기 둔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물동량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다 수수료를 붙여버리면 미국의 타격도 작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타격이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이제 항만은 거의 반 줄었지만은 제가 볼 때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일단 시진핑을 굴복시키는 건데 이 정도가 굴복시키겠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더 격화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만약에 트러킹이 줄면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서민의 경제까지 악화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게요. 뭐 중국, 미국 다 같이 지금 계속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봤던 지수 선물에 대한 영향력도 계속 안 좋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또 중국은 그 셰인이라든지 테무라든지 여기다가 또 공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화물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자상거래인 아까 말씀하셨던 테무나 셰인 같은 경우에서는 4월 25일 미국에서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노골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또 $800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원래 면세였는데 그것들 조항을 폐지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또 테무와 셰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메타 등에서 이제 광고 노출이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들에 대한 광고 매출에 대해서 악영향이 또 악순환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테무를 들어가는 이유는 되게 신기한 물건들이 많고 그 신기한 물건들을 엄청 싸게 판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 테무가 지금 뭐 부자같이 쇼핑을 하자 이런 게 테마더라고요. 적은 돈으로 부자같이 쇼핑하자 이런데 지금 전혀 전략이 흔들거리면서 지금 그러네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항만에 배가 들어오면 트럭이 그냥 빈 차로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물건이 없는 건데 이게 진짜 오래되면은 그 트럭킹도 문제지만 모든 소비가 안 되는 걸로 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뭐 테무 중국 기업뿐만의 피해가 아니고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60% 이상 중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뭐 공동 성명을 하진 않았지만 또 셀러들에게 또 메일을 보내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또 이번 주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아니고 알파벳? 네네. 알파벳만 하나요? 네네. 알파벳만 하는데 잘못 알고 알파벳은 아마 광고가 좀 주는 걸로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볼마 챙겨봐야 될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테무의 모기업인 거죠. 핑도도 홀딩스를 보시면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28%, 30%가 빠졌습니다. 핀도도가 이렇게 많이 네. 빠졌군요. 많이 들어갔네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거의 10% 이상의 하락을 하면서 아마존도 최근에 저가 전략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 그 관세 때문에 막 밀어내기 물량이 많았다라고 해서 지표가 사실 나쁘지 않았잖아요.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좀 주기 시작하면 진짜 다음 달부터는 지표 좀 걱정이 되네요. 다음 달 지표는 망가지는 거죠. 네. 망가지는 거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삼자 판매를 일단 자기가 진짜 주마다 배송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죠. 올해 연말 가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값이 2배 된다, 2배. 크리스마스 트리. 예, 트리. 그럼 크리스마스도 못 즐기는 거예요. 못 즐기는 거 아마 트리는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배로 오르면 거의 올 겨울은 트리가 없는 때가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때 트리가 없는 거죠. 또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는 헐리데이 때 거의 70-80%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타가 좀 다른 그전과 다른 또 헐리데이가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아침에 리포트를 읽다가 본 건데 이제 진짜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소비의 나라잖아요. 소비를 엄청 촉진시켜서 거기서 나온 그 잉여 자금들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최근 한 2, 3년 그렇죠. 동안 그런 나라였는데 이 소비 자체가 이렇게 둔화돼 버리면 소비와 투자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수술을 가한 거죠. 그런 소비에서 뭔가 비주는 가했는데 그 약간의 좀 고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참으면 뭐 되는 건지. 그렇죠. 네, 뭐 트럼프를 믿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 뭐 요거 지나가면 낫겠지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 눌리는 트럼프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최고의 목표는 부채 감소인 것 같아요. 부채 감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네. 부채 감소로 가기 위함인데 부채 감소로 가기 위함이 너무 이게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 있는 대통령 남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 목표가 아닌가라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그리고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배를 직접 만들자라는 의도인지 예. 지금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지금 하지만 저 원래 미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쇠퇴를 했습니다. 뭐 고비용과 뭐 규제, 공급망으로 지금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하자는 또 말은 있지만 그리고 중국 대비 대여섯 배의 또 비용 않죠. 차지를 하고 네. 그리고 숙련 노동자가 부족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 한계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돌고 돌아서 국내 조선업계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거 가지고 막 우리가 좋다고 박수 칠 때는 아닌 것 같고
같고요. 더 큰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채팅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네요. 미국 사람들도 뭐 매년 그 트리 또 사고 그냥 낭비 좀 줄여야 된다고.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다 보니 결국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금을 사야 하는 이유. 제가 아까 굉장히 자극적인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장 사야 되나요? 저희 좀 지난주와 약간 어톤이 좀 달라졌는데 지금 그러게요.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네. 지금 역사적으로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지금 금에 대한 또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금값 속도는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 제재로 또 달러가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 또 서방 국가에서는 뭐 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1,000톤 이상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을 이제 지금 좀 사면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간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 말을 취소하고요. 아, 취소하고 그래요? 다시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말을 취소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거의 사실 수급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다 금만 보는 것 같은 와, 느낌이에요. 금이 주간에 79억 달러 매수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거의 처음 보는 규모예요. 아, 그래요? 그 거의 한 맞습니다. 10조 원 네. 매수했으니까 10조 원, 금을 10조 원. 거의 진짜 기록적인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코로나 초기에서는 뭐 6개월 동안 금 가격이 22% 상승을 했지만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 4개월 만에 거의 28%, 30% 금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게 지금 뭐 어떤 그래프에서 차트예요? 보시다시피 이게 금 유입 상황인데 아, 자금 유입? 예, 자금 와. 유입인데 그 서 있던 막대를 보시게 되면 네. 거의 보지 못했던 예, 자금이 들어왔고 약 79억 달러 들어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야, 보시면 이거 되겠죠. 10년 예. 동안 본 적 없었던 금액이네요, 이거 진짜로. 10년 더 들러도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금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지금 투자할 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79억 달러 매수했고 약 10조 원 매수한 것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금값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금이라는 게 애초에 귀한 거잖아요. 만약에 애초에 떨어진다고 귀하죠. 해도 그렇죠. 뭐 크게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평생 가져갈 자산이니까 그쵸, 그냥 예.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이 채굴이 안 되는 게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금이 채굴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에 대한 어떤 속성이 있는데 금은 예. 뭔가 좀 좋은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씩 더 중국이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개인도 좋아하죠 금을 최근에. 금을 예. 원래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장신구일 용도로 금을 사용을 했지만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안전 자산으로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M7을 제치고 금 선호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이야. 50%가 와, 육박을 하고 있고 40% 까지. 네, 오. 지금 M7은 절반 25%입니다. 야, 많이 이거 좋았네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 뭐 월가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지금 네,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정말. 예, 저도 뭐 금 얘기 가끔 이제 증권 방송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에 금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예.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현금 필요?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나는 주식 살게 예, 이랬는데 예, 확실히 최근에는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지난주 논리는 안에서 논리니까 금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게 빠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중요함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이 그 정도가 아니고 가격도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 들어요. 유일한 지금. 메리트처럼 예, 예, 느껴져가지고. 지금 금값에 대한 가격을 높이는 이유가 월가에서 전략적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 평균 금 보유량이 10%인데 올해 30%까지 목표를 늘릴 예정이고요. 추가 11,000톤을 매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1,000톤. 아니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금값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유 별로 불안하네요. 그냥 시장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만 저렇게 가면 금이 튀면 다른 게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불안하긴 한데 예. 예, 불안하지만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방법이 없기도 예.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금을 산다고 해서 뭐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금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손해볼 게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좋잖아요. 금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기분이 좋죠. 좋죠. 기분 좋은 예.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중국도 금을 많이 매입해서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금이 현재 7.1인데
1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죠? 네, 상하이 거래소에서 지금 최고 6주 만에 23%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금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금 투자를 확대를 장려를 하고 있으면서요. 또 중앙은행은 또 5개월 연속 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뭐 금 좋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월가에서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네. 지금 3,300달러 정도 됐죠? 3,300입니다 지금 현재. 네, 예. 지금 월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극단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500까지 보고 있습니다. 4,500달러. 네. 2025년 목표가요. 네. 그렇죠. 올해 극단적으로 목표가. 4,500까지 보고 있지만 또 뭐 3,700에서 3,500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도 월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표현은 투기성이 들어왔을 때 그렇죠.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지금 정도 같은- 분위기가 예, 약간 투기성도 들어오고 있는 들어오고 것 있다는 같고. 거죠. 예, 예. 야, 저는 보통 이제 4,500달러 이렇게 해놓으면 뭐 2030년까지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안에 4,500달러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뭐 또, 생각이 네. 좀 다르네요. 월가에서 지금 딱 보시면 지금 JP모건에서도 굉장히 가장 크게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골드만삭스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IB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첫 번째가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지만 뭐 차익 거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확하게 뭐 때문에 매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 금에 관세가 붙지 않는 한은 네.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가 금을 관세를 붙이진 않겠죠, 그죠? 설마요? 거기까지 생각할까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찬물을 끼얹는 건데 예.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예, 금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네, 그리고 금에 대한 또 현물 저희가 ETF를 좀 보시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GLD가 있습니다. GLD가 지금 1년 동안 42% 상승을 했는데요. 하시면서. 네. 그럴만합니다. 네, 네, 네. 금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GLD ETF를 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골드만삭스의 4,200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야, 여기 사실 이거를 듣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진짜 금 사야 되나? 금이 진짜 금밖에 없나? 하시는데 과연 살까요? 저는 그 생각이 또 들어요. 야, 이 정도면 또 많이 올랐을 텐데 여기 내가 들어가면 고점 아니야? 걱정하시면서 또 안 사실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금 사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렇죠. 그 금보다는 지금 테슬라 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할 수 없이 이런 기사가 많으니까 전달되는 거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에 몰리면 나중에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금도 보자를 다 드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이렇게 계속 넓혀야 된다는 거. 넓혀야 되는 겁니다. 예, 시각도 넓혀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 시기엔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자극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이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뭐 대충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가에서 금 가격 전망치는 4,500달러까지 이렇게 도발적으로 높여놨는데 S&P 500 목표치는 계속 또 하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계속 내려가나요? 어디까지 내려간 건가요, 지금? 지금 팬데믹 당시보다 더 빠르게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지금 한 달 만에 목표 지수가 7.5% 하향을 해서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뭐 거의 S&P 500의 평균 연말 목표치는 전주만 해도 6,500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6,047로 지금 7.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천이에요, 그래도? 6천 생각보다 턱걸이. 평균적으로 6,000을 지금 보고 6천 턱걸이.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네. 저 이번 주만 지나면 6천 아래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더 내려가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UBS부터 쭉 나와주는 표를 보게 되면 네네. 와 5천까지 낸다 있어요. 웰스파고 5천까지. 네, 웰스파고가 5,000까지 예. 되면서 거의 16% 하락을 했습니다. 네. 5천이 있어요? 네. 5천 있어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올 초만 해도 7,000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뭐 5,900 거의 6,000을 지금 가장 높은 숫자로 지금 6,000을 바라보고 있지만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건데
너무 빠르게 속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그렇죠. 무섭네요. 지금 하락폭이 거의 10% 이상씩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또 실적 시즌이 되면서 또 얼마나 또 조정이 돼 있을지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만 해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감세 정책도 있을 거고 뭐 CEO 출신이니까 시장을 되게 부양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켠으로 관세가 정말 뭐 부과가 되면 뭐 이래저래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우리가 오판했다는 걸 계속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정하고 있죠. 예,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월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겠어요. 당황스러운데 사실 이 관세를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했던 아이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없다고 생각하고 못했던 있는 거죠. 거고 그래서 네. 보게 되면 이 끝이 아니고 계속 수정할 거기 때문에 더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는 거고 현재 지금 턱걸이가 5천인데 나중에 5천이지만 아마 이번 다음 주면 4천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은 EPS가 원래 초반에 나왔던 279에 지금 25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240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무너지겠죠. 아니 보는 근데 거죠. 4천까지 만약에 목표치가 4천대 4천대까지 네, 네, 네. 4천대까지 내려간다고 네. 가정을 한다면 거의 우리는 뭐 경기 침체까지 다 각오한 숫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또 CEO 설문을 했었을 때 지금 네. 6개월 내에 지금 62%가 경기 침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60%? 네, 62%가 지금 경기 침체를 예상을 대답을 했었고요. 뭐 일부이긴 하지만 3월 달에 48%였던 반면에 지금 62%면 굉장히 지금 CEO들도 굉장히 경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워스트 케이스가 가면 4천 포인트 갑니다. 초반까지 가는 거죠.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거기까지? 때문에 예. 그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침체는 가능성이 있지만 없는 걸로 해야겠죠. 예. 그렇죠. 오늘 큰일 납니다 지금. 예. 예. 그나마 우리가 거기에서 좀 기댈 만한 언덕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위기가 실제 펀더멘털에 안 좋은 부분이 생겼거나 혹은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생겼거나 이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설마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만들고 가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이나마 기대를 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이 마음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트럼프는 별 안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좀 그렇고 올해 이번 주에 한국하고 협상하면서 좀 잠깐 마음이 바뀌면 좋은데 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트럼프가 뭔가 좀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번 주에 좀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필 한국이 이번 주에 좀 회담이 있어갖고 좀 그러니까요. 약간 중국에 불길하지만. 대한 존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존중은 안될것 그렇죠. 같은데. 중국이 존중을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네. 그걸 표현해 줄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알면은 저희가 거기 투자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어쨌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 뉴스를 좀 기다리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예. 지금 트럼프에 대한 비관론이 뭐 해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이 거의 1기에 합쳐서 사상 최저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핸즈오프 등 반트럼프 시위가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44%가 44%이고 반대에 대한 50% 이상 넘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 지지율은 43%고 반대가 55%로 높아지면서 이번에 경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지지율이 44% 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리어 역대 최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리어라고 하는 게 일기 이게 통틀어서 네. 지난 1기 때랑 2기 때 통틀어서 44%까지 내려갔고 경제정책 지지율이 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이 실제 미국인들에게 서서히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44라는 게 뭐 커리어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에 막 무리가 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도 의외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놀랐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50%가 내년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내에서도 민주당은 당연히 또 부정적인 여론이 상승을 하고 있으며 또 무소속에서도 지금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지는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또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었죠. 블루칼라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비지지한다라는 게 14%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중요하네요. 공화당에서도 반지지가 좀 늘어나고 있고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비지지율, 반대 지지율이 14포인트 높아졌다라는 건 본인이 당선된 텃밭에서도 지금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 안정이나 뭐 감세, 경기 호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표를 던졌지만 뭐 불확실성 정책과 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또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국민이나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다 경제 정책에서 오고 있고 관세,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걱정에서 다 오는 거겠죠? 네, 지금 트럼프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인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이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인이 거의 50%가 반대를 하고 있으며 3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무소속에서도 26% 관세를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또 그 관세에 대한 지지는 또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또 중국에 대한 위협 같은 경우에는 45% 증가를 했는데 2019년보다 점점점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높아지면 일단은 트럼프한테 위협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 위협받을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시간 지나면 또 나빠질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네, 점점 인플레이션이나 연방 지출 전체적으로 외교에서도 지금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11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지금 트럼프에 대한 경제학자, 대학 교수 이런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서명 사이트인데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지금 여러 우수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가 지금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숫자가 미비하지만 아직까지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900대였는데 네, 지금 그래요? 1171까지 점점 높아지고 높아지네요. 네, 사실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경제적 자유나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으로 친시장 정책을 지금 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상 최저치라고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고 부사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 숫자 가지고 과연 흔들릴 사람인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가 보다 정도 하겠죠. 왜냐하면 바이든 때 더 낮았어 사실은요. 낮았기 때문에 그때 물가 높았을 때 해서 이 정도로 흔들릴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내각에 있는 분들이 스카 베스다 같은 분들 옆에서 좀 얘기해서 뭔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각도 조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별로 변할 게 없는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지난 다음에 뭔가 조금 저는 기대했던 게 그 젠스랑 갔을 때 뭔가 그분이 가서 중재할 때 중재를 안 하고 주가 바틀었기 때문에 지금 끝났으니까 뭔가 중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거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동기가 도대체 뭘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일각에서는 채권 금리 얘기도 했고 본인이 보유한 채권 자산이 많아서 그때 이렇게 식겁했다더라 이런 썰도 나올 정도로 다들 그만큼 그게 팩트라기보다는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의 피봇을 어떤 케이스, 어떤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근데 두 분 생각으로는 지지율 가지고 크게 움직일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걸 참 알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1위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팔란티어. 그래도 최근에 반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나마 잘 버틴 종목이 팔란티어. 그러네요. 일단.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 종목 매수들을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 아마존, 팔란티어, 메타, AMD였습니다. 거의 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나 저희 한국 투자자들이나 지금 테슬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요. 비슷하네요. 네. 예. 지난주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팔란티어였습니다. 팔란티어가 뭐 16% 정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좀 잘했네요. 이 정도면. 네. 예. 잘했네, 좋네요. 주식 많이 산다고 해서 약간 걱정했는데 예. 팔란티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볼 건데 예.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차트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오. 한번 봅니다. 팔란티어 예, 같은 예. 경우에도 요건데. 지난주에 또 나토 AI 시스템 인수 소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쵸. 호재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화면 잡으시면 좋은데 지금 51선을 지지한 종목이 거의 유일한 게 팔란티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제일 튼튼해 보이고 지금 이거가 제일 잘 버티죠 지금은. 네, 팔란티어가. 그렇습니다. 팔란티어 매수 예. 들어가도 될까요? 요거는 좋은데 좋은데 저는 관상과 상관이 없으니까 사면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사면 좋은데 저는 $90 중반은 안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제시를 해주시죠. 지금 목표 주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각자 판단이 필요하지만 예. 좀 비싼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 그거는 예. 뭐 여전히 아직 다들 비싸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팔란티어 뭐 왜냐하면 PER 이런 거 얘기하면. 예. 작년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이 상승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여전히 조금 높은 숫자를 지금 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팔란티어는 잘 샀다 치고 저는 반대로 테슬라, 메타, 아마존, AMD. AMD도 많이 샀네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걱정되네요. AMD는 엔비디아 대항마 샀는데 대항마가 아니고 지금 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죠. 지금 AMD 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직까지 너무 테크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고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주가 더 많이 빠지면 걱정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사면 좋은데 그 미국이나 대한민국 똑같은 어떤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개인분들이 마음이 안 바뀌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또한 금방 끝날 거야라고 되게 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말씀하신 태맨 예, 그 태맨. 정도, 예. 이 돈을 금을 샀으면 그건 뭐 그쵸. 엄청 좋았었겠지만 예. 하여간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두 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뭐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약간 바이더 딥으로 또 들어가시는 것 그니까요. 같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뭐 틀린 한 건 번은 아닌 것 뛰겠다, 같고. 한 번 상승하겠다라는 그 바이더 기대를 뒷까지 좋은데 그 양국에서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뻔한 게 제가 보니까 지난번 얘기했지만 너무 2년 동안 좋은 것만 본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그래서 일단은 그런 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길어지면 1년까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피하자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딱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런 전략이 항상 맞았기 때문에 다들 이걸 믿고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올해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균열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여러모로 확장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정리할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맛있는 미국 주식 확인하러 떠나보겠습니다.